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 알아? 당신이 한 집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죄책감은 없어요? 죄책감, 그건 당신들 문제야. 난 내가 살아남을 했을 뿐이야. 결혼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과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갔지만 결국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요? 저는 김지현입니다. 올해로 36살이 되었고 현재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제게 많은 추억과 아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준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한때 모든 것이라 믿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고통스러워하지만 결국에는 저를 다시 살게 하고 자유를 찾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결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꼭 이루고 싶었던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을 보며 결혼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 항상 손수 음식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퇴근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언젠가는 저만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은 그런 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지금도 마음이 조금 떨리네요. 남편인 이민호 씨와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첫인상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산 사투리를 쓰며 농담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정말 매력적이었죠. 당시 그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었고 저는 그의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이야기하며 빠르게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민호 씨와 함께 사는 매 순간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저희는 부산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저는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남편의 공부를 응원하는 일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피로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늘 시험 준비를 이유로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무심함이 점점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와 힘들다고 하소연했을 때 그는 단순히 힘내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면서 저희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시더니 나중에는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말투와 행동은 항상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드시면서도 지게 뭐 이렇게 짜니 요리를 좀 더 배워야겠다라며 저를 평가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 저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야 뒤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나도 순진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남편과 시댁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저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꾸던 결혼은 점점 저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고 결국 그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진정한 자유를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제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후 이민호 씨와 함께한 첫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민호 씨는 당시 공무원 시험 준비에 전념하고 있었고 저희는 부산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비가 올 때면 창문에서 물이 새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제가 슈퍼마켓에서 일한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험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쌓여있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저희 부부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고 이 결혼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정미경 씨와의 관계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결혼 후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를 시험하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불만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아이는 왜 안 가지니? 시어머니는 매번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이 마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말들은 저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이를 가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민호 씨의 학원비, 시험 준비 비용, 생활비까지 제가 모두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여력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엌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 더 나은 아내가 될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너무 바쁘게 일하니까 민호가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 것 같구나. 그 말씀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우리 가정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분께는 제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며느리로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민호에게 해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니? 남편이 힘들 땐 아내가 더 많은 걸 희생해야 하는 법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며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그저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 넘겨버렸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결혼 초기에 저는 민호 씨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을 믿었고 제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그가 꿈을 이루는 것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 씨는 저를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는 저의 고통이나 희생보다는 자신의 시험 준비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꼼꼼히 모아 남편의 학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남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려 애썼지만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니? 내 인생은 어디 있니? 라고 물었지만 저는 늘 이민호가 공무원이 되면 우리 삶도 나아질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희생이 커질수록 민호 씨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저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저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 울며 남편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라고 물었지만 그는 너도 나를 이해해줘야지. 지금은 내가 시험 준비로 힘든 시기니까 너도 조금 더 참아줘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감정이 완전히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고단하고 외로운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남편과의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끝없는 책임감과 희생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불만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이 결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는 점점 더 외롭고 지쳐갔습니다. 이 결혼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고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가 제게 아무 말도 없이 친구들에게 큰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고가의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저는 그 사실을 우연히 그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영수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금액이 잘못 적힌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기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큰 돈을 빌렸어?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험에 붙으려면 이 정도 투자는 필요해. 내가 합격하면 다 갚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남편을 돕고 있었는데 그는 저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공유할 사람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저희의 재정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그 소음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호,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 둘 다 망가질 거야? 이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이 있어? 라고 묻자 그는 다시 한번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오히려 저를 탓하듯 말했습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해? 내가 합격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지금은 내가 힘든 시기니까 내가 조금 더 도와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제 감정이나 고민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면 우리 삶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 하나로 저는 일을 더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존의 아르바이트 외에도 주말에는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지쳐갔고 얼굴은 피곤함에 가득 찼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합격하면 이 모든 노력이 보상받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가 정말로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의 태도와 행동은 과연 저희 가정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로 힘들 때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실패로 보일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시험 준비를 핑계로 저를 외면했고 저희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희생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저의 노력은 결코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저의 희생은 저희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민호 씨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된 순간 제 심장은 멈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고 그의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메시지 알림 소리에 무심코 화면을 본 저는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정말 고마웠어요. 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그와 한 여성이 카페에서 다정히 앉아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 사진 속의 민호 씨는 너무나 편안해 보였고 옆에 앉아있는 여성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화면을 바라보다가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호 씨가 혹시 이 상황을 눈치챌까 봐 두려웠고 동시에 제가 본 것이 과연 사실인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있지만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메시지와 사진이 계속 떠올랐고 제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습니다. 혹시 오해일까? 그냥 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를 바라보는 제 시선은 이미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저는 그가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그를 향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집을 나서고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험 공부를 핑계로 학원에 간다고 했지만 그의 행동은 어딘가 수상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아침에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몇 발짝 뒤에서 따라가며 그의 동선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학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반겼고 둘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서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호 씨의 공무원 시험 준비반 동기로 그와 자주 함께 공부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공부 동료 이상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카페 밖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거나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동안 제 안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날까 고민했지만 끝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곳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호 씨와 한서영 씨의 관계를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만남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민호 씨는 매번 저에게는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가까운지를 느끼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한서영 씨를 찾아가 그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참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들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며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며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를 바로 대면해 모든 것을 물어보고 싶은 마음과 더 많은 진실을 확인한 후에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결혼을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영 씨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마음먹은 후 저는 그녀에 대해 하나씩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단순히 민호 씨의 공부 동료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서영 씨가 민호 씨를 경제적으로도 돕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민호 씨의 서류에서 그녀의 이름이 적힌 은행 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 씨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민호 씨에게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가 제게는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고 심지어 그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저는 더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영 씨는 민호 씨가 결혼한 남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제가 그의 누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누나가 집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녀의 동정심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서영 씨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제가 직접 찾아왔을 때 놀란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가 그녀와 솔직히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자 그녀도 차분히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민호 씨와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놀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녀도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씨는 민호 씨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감동했고 그를 돕는 것이 자신에게도 보람있는 일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왔는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민호 씨에게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민호 씨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를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녀에게 잘못은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대화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며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와의 대화를 통해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고 저희 둘 다 민호 씨의 거짓말과 욕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서영 씨와 연락을 이어가며 함께 대처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출받은 돈과 관련된 서류를 저에게 공유하며 민호 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영 씨와의 대화는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함께 민호 씨의 행동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의 연대는 민호 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것이 저희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손에 쥔 후 드디어 민호 씨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고 싶지도 않았고 그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호 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늘도 힘들었겠다
이는 말만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앞을 막아서며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는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그리고 서영 씨와 관련된 대출 서류를 보며 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자료들을 쳐다보더니 이내 저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어디서 찾아냈어?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죄책감이나 당황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비웃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어? 라고 묻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이 어쩌면 후회나 변명이 섞일 거라 예상했지만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영이는 바보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버리잖아. 그리고 너도 다를 게 없어.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긴 했어? 결국 너도 서영이도 날 제대로 돕지 못했잖아. 그의 말은 제 가슴에 칼로 깊이 베는 듯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고 그의 꿈을 위해 제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모든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저와 서영 씨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그를 믿고 의지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우리 둘 모두를 이용했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한 거잖아.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건 너희들이야. 내가 성공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 그의 태도는 더 이상 제가 그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마음도 후회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과 태도는 저에게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는 결코 바뀌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그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할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저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 제 삶을 허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와의 결혼을 끝내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서영 씨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자유를 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영 씨와 저는 민호 씨의 진실을 세상에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민호 씨의 거짓말과 배신으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도록 놔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민호 씨의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의 휴대전화와 개인 물품에서 일부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서영 씨는 민호 씨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했고 저는 그동안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서영 씨 외에도 적어도 3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리거나 금전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수법은 늘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다 갚겠다는 말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며 신뢰를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몇몇 여성들에게 결혼을 암시하며 신뢰를 더 끌어냈습니다. 이 여성들 중 일부는 이미 그가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민호 씨가 저희처럼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여성들과 연락을 시도했고
그들 중 몇몇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증거들은 민호 씨의 거짓말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의 학원 동기들에게서도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학원에서도 몇몇 여성들과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며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과장하여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학원 내에서도 도움을 받으려 했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 기록, 여성들의 증언, 그리고 그의 행적을 담은 사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자료는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가 응시했던 공무원 시험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준비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그의 가족에게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처음엔 저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자 그들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호 씨가 다른 여성들에게 약속했던 결혼과 관련된 증거들을 보며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그의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민호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본 후에야 그의 본 모습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그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던 기관에도 자료를 보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이 직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었고 이미 진행 중이던 채용 과정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는 민호 씨의 행동이 더 이상 은폐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의 진실은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에 드러났고 그는 결국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영 씨와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후 민호 씨는 결국 그동안 속여왔던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인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서영 씨가 모아둔 증거뿐만 아니라 그 외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그의 행동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거짓말과 사기 행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그는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그의 행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마치 자신의 삶이 절박한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족을 들먹이며 동정을 유발했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약속으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돈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았고, 그 돈을 자신의 사치나 시험 준비에 사용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었고, 결국 그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고 그를 믿었던 가족과 친구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되겠다는 그의 꿈은 더 이상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신뢰와 도덕성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아이러니했던 것은 그의 가족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항상 무시하던 시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이 모든 것이 드러난 후에는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현아, 내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민호가 이렇게 된 건 어쩌면 너와의 갈등 때문일 수도 있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와줄 일이 아닙니다. 민호가 한 일은 그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고
더 이상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제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테니 내가 먼저 고소를 취하하면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바꿀 거야.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입니다. 제가 개입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들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간절해졌습니다. 한 번의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우리 민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알기나 하니? 가족으로서 그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를 이렇게 이용하지도 배신하지도 않았겠지요. 이 대화 이후로 저는 민호 씨의 가족과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 제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민호 씨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신뢰, 친구들, 그리고 가족의 지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는 혼자 남겨졌고 더 이상 그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은 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가 저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준 상처와 고통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민호 씨와 그의 가족이 아니라 저 자신과 제 미래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난 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주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조용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착한 마을은 관광지와는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감귤밭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도시에서의 화려함과 소음 대신 이곳에는 자연의 소리와 여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 고요함에 익숙해지지 않아 잠을 이루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돈은 없었지만 그동안 모아둔 적은 저축으로 간소한 카페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카페의 이름은 새로운 아침으로 지었습니다. 저에게 이곳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카페의 인테리어는 최대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벽에는 제 손으로 직접 그린 작은 그림들과 제주도의 자연을 담은 사진을 걸었습니다. 메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직접 손으로 내린 커피와 간단한 홈메이드 디저트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카페를 열었던 첫날,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이 제가 진정으로 독립한 첫날이라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낯선 사람인 저를 경계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웃들이 직접 재배한 감귤을 가져와 주기도 했고 카페를 자주 찾아주는 손님들은 제게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영 씨와는 여전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자신만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끔 전화로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현 언니, 저도 이제 괜찮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주도로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감귤밭을 걷고 바닷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기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와 저는 같은 상처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거나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제게 주는 의미를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제주도의 조용한 밤, 카페에서 하루의 매출을 정리하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갈 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 이곳에서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운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라는 카페 이름처럼 매일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며 저는 오늘도 제 삶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제가 이기적이고 저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결심은 쉽지 않았고 저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겪었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제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왔기에 갑작스러운 자유는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혼자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삶의 중심에 저 자신을 두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삶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과거의 저처럼 누군가의 기대와 판단에 의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사람이고 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관계도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작은 용기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참아내고 자신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가져오는 자유와 평화는 상상 이상으로 크고 소중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저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에 제 존재를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줄 모르면 타인의 존중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스스로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나 비난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으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삶의 새로운 여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이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